자, 오늘은 수능 특강 4강 1번, 4강 2번, 4강 3번 이렇게 다루면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강 1번도, 4강 2번도, 4강 3번도 학교 수업이란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내용 한번 쓱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다 다뤄드렸고, 분석본도 이미 다 나눠드렸고, 심지어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심지어 우리 뭐예요 이거 저것도 했어요. 그 뭐지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교재로 쓰면서 이미 한번 다 다뤘었던 지문들이라서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다뤘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지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설명드렸지 지금까지 하면은 무려 몇 번이냐 이게 네 번째 하는 거라서 그냥 정말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한번 싹 짚고 넘어갈게요. 자, a key assumption in consumer societies has been the idea that money buys happiness. 자, 이건 내가 맨날 이렇게 경기 일으키듯이 싫어하는 그렇죠? 이런 지분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 벌써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소비 사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으니, 소비 사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이거야.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키 어쌔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 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흐릴까요? 자,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치,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못 사는 것 같으면, 네. 메이웨더도 그렇고, 킴 카다시안도 그렇고, 유명한 양반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돈이 부족한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there is a good reason for this assumption.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 아주 좋은 이유들이 있는데, until the last few generation, 지난 몇 세기, 몇 세대간, a majority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live close to subsistence. 그냥 최저생계 비슷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majority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최저생계 수준에 근접해서 살고 있었어. So an increase in income. 자, 소득의 증가가 brought genuine increase in material well-being.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Food, shelter, healthca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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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this has produced more happiness. 이게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더 많은 행복을 낳게 합니다. 즉 여기까지 말은 뭐야? 야, 우리가 한 여기 바닥에서 살짝 떨어진 요 정도에 있었거든. 그러니 다 고만고만하게 요 정도 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 이렇게 팍 뛰더라.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이렇게 뛰더라 이거야. 자, 그런데 however, in a number of developed nation이니까 선진국이죠, 선진국. 선진국인데 number of니까 수많은 선진국이에요. 수많은 선진국에서 levels of material well-being, 자, 물질적 풍요로움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have moved beyond subsistence to unprecedented abundance. 자, 최저 생계를 넘어서서 to unprecedented abundance, 전례 없는 풍요로움으로 넘어갔어요. 즉, 뭔가 수많은 그 발전된 국가, 선진국에서 이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최저 생계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이 전례 없었던 풍요로움 수준까지 넘어갔다는 거야. Developed nation, 선진국은요, have had several generations of unparalleled material prosperity. 자, 이 선진국들이요, have had several generation of unparalleled material prosperity니까 뭐예요? 원래 패러럴이 평행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언이니까 평행 안 해. 그렇다면 unparallel이니까 평행하지 않다?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and a clear understanding is emerging. 한 가지 어떤 명백한 이해가 떠오른 거야. 뭐 more money does bring more happiness when we are living on a very low income. 소득이 낮을 때는 진짜로 이게 행복을 증가시키더라. 그런데 however, as a global average, 뭔가 이런 전 세계적인 평균치로 살펴봤을 때 per capita income 개인당 소득이 reaches the range of 13,000달러 per year 13,000달러에 이르게 됐으면 additional income adds relatively little to our happiness. 우리의 행복에는 뭐 사실상 little 거의 연관관계가 없더라. 즉 행복을 추가적으로 더 증가시키지를 못한다더라. 자, 이걸 그래프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 이렇게 있고요. 인컴, 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즉, 소득이 적을 때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행복이 크게 상승하는 데 비해서 소득이 많을 때는, 그렇죠? 행복의 증가율도 그만큼 더뎌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같은 기간에서 저소득일 때 똑같은 크기로 하면 여러분 소득이 요 구간에서 요 구간으로 이렇게 증가했을 때 얘는 소득이 이만큼 행복이 이만큼 증가했지만 얘는 행복이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더라. 즉 다시 말해 저기서 말하는 1년에 13,000달러의 범주를 넘어간다면 여기서 소득을 더 늘리는 건 행복을 추가시키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되더라. While other factors such as personal freedom, 뭐 자유, meaningful work, 뭔가 의미 있는 일, social tolerance, 이런 사회적 관용 이런 애들이 되라도 행복을 더 많이, 그쵸? much more, 더 많은 행복을 추가시켜주더라. 종종 a doubling or tripling of income in developed nation has not led to an increase in perceived well-being. 아니 소득이 2배, 3배 뛰었는데 그쵸? 선진국에서는 소득이 2배, 3배 뛰어도 이게 웰빙으로 웰빙으로 이끌어지지가 않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그래. 답은 3번인데 답은 3번이고 내용도 3번이고 주장도 3번이고 뭐 이게 정리하면 그냥 3번이야. 그냥 이거거든 그냥. 자, 근데 네, 의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네. 아 물론 여러분 글쎄요. 뭐 이런 거를 체감할 만큼 돈을 많이 벌으면 모를라나. 근데 이재용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재산이 20조 30조 됐다고 치면 내가 1년에 재산이 내가 20조야. 근데 내가 1년에 2억 3억 더 벌으면 티는 안 나기는 안 나겠다. 내가 1년에 2조 3조 더 벌으면 야, 이러면 솔직히 근데 뭐 그렇게 큰 게 뭘 못 느낄 것 같기는 해요. 이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재산이 더 는다는 거에 대한 체감을 못 할 것 같기는 해.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재산이 되냐고? 안 되잖아. 여러분 저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비례해서 늘어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알았죠? 2번 가자. 우리가 이런 애들 이미 다 다뤘어요. 이런 애들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요런 애들은 그냥 가풋가풋하게 넘어갈 거야. 알았죠? 하지만 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이미 프린트로 나간 16강 2번 요런 애들은 지금 안 다뤘거든요.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상세히 다룰게요. 얘네들은 이미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보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we are wired more for the struggle for survival on the savannah than we are for urban life. 자, 우리가 urban life보다는 약간 사바나에서 생존을 위해 스트러글 하는 것에 조금 더, 그렇죠? 와이어드해 있어. 뭔가 이렇게 좀 더 잘 어울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잘 엮여 있어. 이런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situations are constantly evaluated as good or bad, requiring escape or permitting approach. 자, 결과적으로, situation은 situation인데 어떤 situation이냐 이런 situation들이요
지속적으로 evaluate 평가를 받는데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받는답니다. 그럼 어떤 situation이냐면 requiring escape or permitting approach. 뭔가 접근을 허락할 건지 아니면 허락을 안 해줄 건지를 요구하는 어떠한 특정한 situation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situation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무슨 소린가 싶어요. 지금 무슨 소린가 싶죠? 조금 더 가봅시다. In everyday life. 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게 means that이야를 의미해요. Our aversion to losses. 상실에 대한 혐오가 is naturally greater than our attraction to gain by a factor of 2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더 번다고 해도 상실에 대한 위협이 더 커더라. 사실 하고 싶은 말이겠죠. 상실에 대한 혐오가 자연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뭐 그쵸? 얻는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상실에 대한 이게 더 크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접근을 허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츄에이션 상황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상실을 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존재하는데 이게 무언가를 얻는 것에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매력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더라 이거야. 상실에 대한 혐오가. 즉 상실을 더 힘들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We have an inbuilt mechanism to give priority to bad news. 자, 안 좋은 소식에 우선순위를 두는, priority를 주는 그러한 인빌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내재적인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Our brains are set up to detect a predator in a fraction of a second. 뭔가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predator, 뭐예요? 포식자를 탐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Much quicker than the part of the brain that acknowledges one has been seen. 자, much quicker,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이걸 디텍트하는, 탐지하는, 감지해내는, 이 프레데터를 탐지하고 감지해내는 요게 훨씬 더 빠르답니다. The part of the brain. 어떤 특정한 뇌의 부분보다 훨씬 빠르대. 이 뇌 부분이 뭘 하는 거냐 하면 acknowledge. 자, 인지하는 거죠. One has been seen. 누군가, 여기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냥 사람이 보아지었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이 프레데터 가리키는 말이겠네요. 자, 포식자가 보여졌다는 걸 인지하는 어느 특정한 뇌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아주 짧은 순간에 프레데터를 감지해내도록 우리의 뇌가 세팅이 되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뱀이 있다고 치자. 자, 우리가 얘를 딱 보고, 그쵸? 보고, 뱀이다. 보고서 뱀임을 인지하죠. 요것보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 포식자라는 걸 탐지해내는 게 더 빠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뱀이다 뭐다 보다는 저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탐지하는 이게 더 빠르더라 이 말이야. That is why we can act before we know we are acting. 자,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고 아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음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자, that이죠. why가 나왔어요. why는 이 뒤에 이유가 나와요.
미안해요. y 뒤에 결과가 나오고 앞에가 이유죠, 이유. 즉 보고 인지하는 이 순서보다 위험해를 탐지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전에 이미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Threats are privileged above opportunity. 기회보다는 이 위험이 더 만연해 있는 상태예요. Cannon says, 이 양반이 그렇게 말을 했대. This natural tendency, 이러한 자연적인 경향이 means that we overweight unlikely events. 우리가 unlikely event,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에다가 더 많은 무게를 두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적 경향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 such as 예를 들어 being caught in a terrorist attack, 테러리스트한테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것들, 그렇죠?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격에 이런 거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과 같은 식으로 뭔가 이렇게 unlikely, 평상시 안 일어날 것 같은 곳에다가 좀 많은 무게를 두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야. It also leads to us overestimating our chances of winning the lottery. 자, 로또에 당첨되는 거, 복권에 당첨되는 이 기회를 과대평가하는 걸로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overestimate하고 overweight. 자, 뭔가 조금 더, 그렇죠? 무게를 더 실어줘요 라는 뜻이고, 어디에다가 실어주냐 하면 unlikely event, 안 일어날 것 같은 사건들. 이거의 예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chances of winning the lottery.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런 애들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더 많은 overweight, 무게를 더 주고 overestimate, 더 많은 뭐예요? 과대평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히 더 위협이 더 많고 우리한테 득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우리한테 득되는 건 적고 유리하게 우리에게 득이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감지를 하는 걸 감지해서 판단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위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인지를 하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이상한 일, 우리가 평소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에다가 우리가 흔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같은 이유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보다 위협과 예상 밖의 상황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는 5번이 그렇죠? 왜 기회에다가 그렇게 되느냐? 이게 더 많지 않아. 우리가 위협이 훨씬 더 많아. 그렇죠? 위협이 훨씬 더 많다. 위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게 2번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빨리빨리 해서 끝냅시다. 자, it is not only through our action that we can give life a meaning. 삶의 의미를 주는 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나돈니가 있다고 버돌소가 따라붙을 거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돈니를 썼다고 버돌소가 필수로 붙는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여러분 하이픈이 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 하이픈. 그러면 쭉쭉 지우고 나중에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의미를 주는데 꼭 그게 무슨 행동을 통해서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냐? We can fulfill, 그렇죠? The demand of existence.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렇죠?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의미 같은 것들을 삶에다가 부여해 주는 게 꼭 행동만이 그런 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자, not only as agent, active agent.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으로서, 에이전트를 솔직히 해석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사람으로 할게요. 자, 뭔가 활동적인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as a loving human being. 그렇죠? 자,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자, A뿐만 아니라 B도 인간으로서도 그렇죠? 뭐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in our loving dedication to the beautiful, the great,
the g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좋은 것에 대한 그렇죠? 우리의 loving dedication 사랑하는 헌신 그렇죠? 이런 것들 안에서도 가능하더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our loving dedic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시라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에다가 이렇게 막 헌신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결국엔. 즉 위 문장을 하나씩 따로따로 해석을 하면 약간 좀 파편화된 해석이 나오겠지만 얘네를 한데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꼭 뭘 행동을 해야지만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 것들을 보고 감상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네, 우리의 삶에다가도 의미를 부여를 해줄 수 있어. 다시 말해 우리는 무슨 행동을 꼭 해야지만 액티브한 에이전트일 때만 뭐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그렇죠? 사랑하는 뭔가를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 있을 때도 이게 가능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어. 자, should I perhaps try to explain for you with some hackneyed phrase how and why experiencing beauty can make a life meaningful? 자, 뭔가 should I perhaps 아마 내가 너한테 이거를 해야 되나? Try to explain 설명을 해야 되나? 뭘? For you with some hackneyed phrase 그러니까 진부한 표현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떤 진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How and why experiencing beauty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can make life meaningful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와 방법 같은 것들을 내가 굳이 이러한 진부한 표현을 덧붙여서 너한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건 거죠. 자, for you 이게 explain 같은 애들은 여러분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이기 때문에 explain 이게 to somebody 동사들 계열이에요. 목적어 투부정사래. to 전치사 쓰고 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대상을 나오는데 이거 방향성만 있으면 되니까 for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그런 거죠. 너에게 이러한 진부한 표현으로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설명해야만 하는가? I prefer to confine myself to the following thought experiment. 자, 나는 prefer to confine myself. 나를 국한시키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그쵸? 네, 국한시킨대요. To the following thought. 다음과 같은 생각 실험에 thought experience니까 우리 이제 요새는 아니고 요 근래 들어서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갖고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갖고 그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 이러한 사고 실험에 나 스스로를 국한시키는 거 나 되게 좋아하거든. 자, 그럼 그 사고 실험이 뭐냐 하면서 지금 여기에 콜론이 빵빵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뜻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사고 실험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Imagine 상상해봐. You are sitting in a concert hall. 네가 지금 콘서트 홀에 앉아서 listening to your favorite symphony. 네가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을 듣고 있어. And your favorite bars. 네가 좋아하는 딱 그 마디가 나오고 있는 중이야. 그 심포니에 every sound in your ears. 이게 너의 귀에 막 울리고 있어요. And you are so moved. 그럼 너는 막 너무 감동이겠죠? 여러분 심포니 안 좋아하시면 저는 클래식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클래식 안 좋아하시면 BTS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전 BTS 그 노래 좋아해요. 그 Permission to Dance 그 참 좋아하거든. 그런 거 생각해봐. 그런 거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봐. 내가 딱 앉았는데 이 노래가 막 나오고 있어. 들려. 아우 감동이야. 음악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게 이게 원인이 되겠죠. So 음악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원인이야. 그래서 daddy야라는 결과가 벌어졌어. It sends shiver down your spine. 척추뼈를 따라서 전율이 쫙 타고 내려갔대. 다시 말하면 뭐해서 하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전율이 쫙 흐른 거죠. 세미콜론이 나왔네요. 그리고 now imagine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봐. That it would be possible for someone to ask you in this moment. 딱 요 시점에 너한테 묻는 거야. 누군가가. 그쵸? 뭐라고? Whether your life has meaning. 자, 너의 삶이 의미를 갖는지 여부를 너한테 딱 물은 거죠. I believe.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You would agree. 당연히 너가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With me. 자, if I declare that in this case you would only be able to give one answer. 한 가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이 케이스에서 네가 한 가지 대답만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I declare.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and it would go something like. 그리고 아마 그건 다음과 같을 거예요. It would have been worth.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It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To have lived for this moment alone. 이 순간을, 그쵸?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 있었다는 것이, 네, 그래도 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 해석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빼버릴게요. 여러분, 이 앞에 it을 뭐라고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 뭐라고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서 worth it. 네, 그것에 가치 있는데 그것이 뭘 가치 있어? 뭐 할 가치가 있어?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뒷부분은 아무래도 요 it에 대한 가목적어로 대신 쓰인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it을 뭐로 볼 것이냐인데 그냥 애매해요. 이건 솔직히 그냥 중간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라고 하면 그 예술적인 그런 순간인 거죠. 그 음악인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어. 뭐뭐 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 내가 이 시점까지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뤘었던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 뒷부분 이제 5강 3번인가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